요즘 주변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하나? 연금으로 집세, 병원비, 식비까지 감당이 될까? 하고요. 한때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그 마음을 자꾸 밀어냅니다. 특히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분들에겐 서울은 점점 꿈이 아닌 부담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과연 서울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연금 생활자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냉정함과 그 속에서도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게요. 사례 1 62세 김정희 씨, 국민연금 월 85만원 반지하 월세 생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김정희 씨는 62세.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지내며 수입은 국민연금 월 85만원이 전부입니다. 현재 서울 강북의 반지하 방에 월세 35만원을 내며 살고 있는데 월세와 공과금,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겨울엔 보일러 제대로 못 틀어요. 가스비 폭탄 맞을까 봐 하루에 밥 한 끼만 먹고 커피도 믹스커피 한 잔이면 사치예요. 김 씨는 한때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지만 50대 초반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조기 퇴직을 했고 이후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버텼습니다.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해 월 수령액이 적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서울이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있고 사람 사는 맛이 있는데 가난한 노인은 여긴 살 자리가 아니에요. 사례 2 70세 박노식 씨, 공무원 연금 수령자, 그러나 부자는 아님. 박노식 씨는 서울시청에서 33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으로 월 2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에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요.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현재는 동작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 병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가 매달 1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의 반 이상이 아내 치료비로 나가요. 나도 혈압약 먹고 있으니 병원비가 계속 쌓이죠. 여행은커녕 외식도 줄이고 살아요. 박 씨는 그래도 연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자주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노후가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출 변수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요. 사례 3 66세 조영자 씨, 서울서 월세 받는 집주인 그래도 불안한 이유. 조영자 씨는 자녀와 함께 살며 서울의 소형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고 월세 수입이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국민연금 90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21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걱정 없다고들 해요.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세금, 관리비, 예상 못한 보수비까지 다 제 몫이거든요. 게다가 자녀가 아직 결혼 전이라 결혼 자금이나 집 걱정까지 조 씨가 떠안게 될까 봐 밤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0 넘게 들어오긴 해요. 근데 서울에선 이게 그냥 겨우 사는 수준이에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요즘은 장 보는 것도 무섭고 약값도 부담스럽고. 그녀는 무엇보다 불안함이 노후를 잠식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돈이 있어도 내일이 안 보이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늘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울 노후 무엇이 문제일까? 세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난 건 바로 불안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으면 당연히 생활 자체가 힘들고 연금이 많아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임대소득이 있어도 세금이나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특히 서울은 지방에 비해 고정지출월세, 식비, 병원비, 교통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 수령액이 얼마냐보다 지출 구조와 생활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전문가, 팁 서울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3가지 현실 전략. 지출을 줄이되 고립은 피하라. 무작정 지출을 줄이려고 외출을 피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병원도 안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빨리 늙고 병듭니다. 저렴한 복지관, 공공시설,
무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서울은 그런 인프라는 강합니다. 연금 외 수입원 꼭 만들기. 임대소득, 배당주, 시니어, 파트타임, 유튜브 블로그 등 비대면 부업 등 서울에선 기회도 많습니다. 월 30만 원만 추가 수입이 생겨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건강을 자산으로 삼아라. 서울의료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등 무료 건강검진과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활용하세요. 건강은 돈을 아끼는 최고의 무기이자 노후 불안을 줄이는 열쇠입니다. 마무리하며 서울 노후 정답은 없지만 준비는 선택이다. 서울에서 연금만으로 노후를 사는 게 가능하냐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준비가 있는 사람만이 서울에서도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서울은 너무 냉정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연금의 소득 건강 연결 지혜를 더한다면 서울도 다시 당신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노후 함께 준비해보는 건 어떠세요? 전문가가 제안하는 서울 노후 생존 전략 5단계. 내 연금으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 숫자로 따져라. 서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감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2025년 기준 개인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 부부 합산 기준은 약 132만원. 서울 1인 가구 최소 고정 지출 예시. 월세 또는 관리비 4,080만원. 식비세끼 중 한 끼 외식 기준 약 3,040만원. 교통통신 10만원. 의료 비약값 510만원. 기타 옷, 문화생활, 갑작스러운 지출 최소 10만원. 최소 지출만 해도 약 9만 140만원은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생존 수준의 생활은 가능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는 취약합니다. 팁 퇴직 전에 자신과 배우자의 연금 수령 예상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형 복지 활용법을 숙지하라. 서울은 고비용 도시이지만 그만큼 활용 가능한 공공자원과 복지 혜택도 많습니다. 은퇴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들입니다. 서울시 50센터, 무료 취미 강좌, 재취업 교육, 건강 강의 등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운영, 5064세 시민을 위한 다양한 중장년 지원 정책 제공, 종로서 초구 등 자치구 복지관, 하루 3,000~5,000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경로식당 운영, 운동, 노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등 다양한 교육 제공, 서울형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제도, 연금이 부족한 노인층에게 서울형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되면 의료비, 공공요금, 교통비 감면까지 가능. 팁 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리스트를 정리해보세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연금 외에 현금 흐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서울 노후의 생존력은 현금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30만원만 더 있어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가능한 수입원 예시. 작은 임대소득 다용도, 창고 공유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에 월세로 내놓기, 옥탑방 단기 임대 등. 고배당 ETF, SCHD, JPI, 국내 리츠 등 월 배당 가능 상품. 시니어 파트타임 도서관 사서, 보조, 전통시장 안내, 구청 행정 도우미 등. 디지털 일자리 키오스크 설치 업체에서 교육 도우미, 고령자 대상 IT 교육 보조. 팁 서울시는 서울형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예 도서관 도우미, 환경 정화, 전통시장 안내 등. 주거비를 줄이되 삶의 질을 희생하지 마라. 서울에서 주거비는 노후 생활의 핵심 변수입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영모기지론 검토 60세 이상 고령자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연금처럼 생활비를 수령 가능. 또는 소형주택으로 다운사이징 후 월세 수입 창출.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주택 장기 안심주택, 행복주택, 고령자 맞춤형 임대를 적극 신청. 서울시 고령자 전용 주택은 월세가 1,015만원 수준인 곳도 존재해. 팁 SH공사 또는 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신청 경쟁이 치열하니 준비가 중요합니다. 병원비 공포에 대비한 건강 자산 전략. 서울에 사는 장점 중 하나는 의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 만성질환 치료비가 누적되면 연금으로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예방법.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꼭 챙기고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 참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인지력 정신건강 선제적 관리. 건강지원금 활용.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제도. 서울형 마음건강 바우처 등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활성화. 팁 지병이 있다면 노인장 기호양보험 신청 자격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살 수 있냐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서울에서의 노후는 단순한 연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출 관리, 현금 흐름 확보, 건강 유지, 공공인프라 활용. 이 네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은 사람 냄새 나기 어려운 도시이지만 복지관에서의 소소한 인연, 취미활동 모임, 공공 프로그램에서의 만남이 노후를 생존해서 삶으로 바꿔줍니다. 누구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시 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서울에서의 노후 가능성은 계산과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